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9월에서 10월쯤 이제 계절이 좀 변화하면서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미리 담아보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실 텐데요. 이제 배당주에 대한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월 말부터 3월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접근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주의 최근 성과를 보게 된다면 지수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배당주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데 주당 1,000원가량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주가의 위치와 상관없이 10만 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과 무관하게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이 높은 자산으로 배당주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과 고배당 지수의 성과를 비교한다면 한 달간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5,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고배당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무려 21%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배당주가 부각받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배당 기업들의 투자 키워드는 분리과세,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는 그런 세금의 구조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배당을 받게 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더라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건이 맞게 된다면 분리과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소득과 나눠져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배당률이 지금 부과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소득 요건에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떨어지는 배당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율 구조를 보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가 14%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구간별로 세율의 구조가 조금 다르게 돼서 50억 원이 추가됐을 때 30%가 부과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 요건이 어떠한 기업들이 충족되는지 그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배당을 줄이지 않는 회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의 배당 성향과 현금 배당이 10% 증가한 기업들이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순이익이 0 이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만약에 배당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배당 성향을 25%로 간주하면서 단기적 부진한 실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선택한 기업들에게 조금 열린 구조로 배당 성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배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배당과 관련돼서 좀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 배당락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기업들을 선택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했고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먼저 첫 번째는 확정입니다. 실적 배당 발표를 이 요건이 모두 다 충족돼서 이미 이 배당의 분리과세 요건에 충족된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인데 대형주와 금융주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4대 금융 지주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KTNG와 삼성생명까지도 확정 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것에서는 둔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력인데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컨센서스가 기존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바스켓에 담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유력에서 확정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매력적이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잡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SOL, KT를 그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초과 수익률을 원하는 게 좋다라는 분들께서는 확정보다는 유력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선 후보군인데요. 현재 요건에 충족되진 못했지만 특별히나 결산 배당을 확대했을 때 편입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잉여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과 현대오토에버가 있는데요. 다만 이 개선 후보는 만약에 특별히나 결산 배당 확대가 안 됐을 때는 핵심 배당 전략에서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어떠한 이야기들, 뉴스가 종목별로 나오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 세 가지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배당주 가운데 확정에 이미 이름이 들어갔던 게 전부 다 이 4대 은행, 금융지주사였죠. 은행주를 좀 안정적으로 봐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의 이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다 합산 순이익이 18조가량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병행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주주 환원 쪽을 보게 된다면 우리금융이 역대 최대 주주 환원을 결정을 했고 결산 배당 760원을 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약 5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 역시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1조 8천억 원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결산 배당을 지난해보랑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더 늘어난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 총 주주 환원이 3조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데 이러한 실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들을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를 은행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수혜의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은행주 자체가 지금 배당주의 대장주, 대표주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도 은행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은행 ETF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특히나 분리과세 세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참고하시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잘 엄선을 해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 어떠한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투자 전략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